자, 가라비토는 감보아가 될 수 있을까? 아, 이 주제인데 이 감보아 선수가 이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삼성 팬분들도 이 감보아 정도의 기량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외국인 투수로 해리슨 가라비토를 데려오게 됐는데 이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트리플 A에서 시즌 평균 자책점이 8점대라는 게 좀 이게 의외거든요. 근데 뭐 그쪽 리그 자체가 네. 이제 전형적인 아주 극단적인 타고 투저 리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이 텍사스 레인저스에 올라와서 던지는 모습 봐서는 네. 전형적인 파워 투수예요. 근데 이제 파워 투수답게 뭐 폼이 투구 폼 자체가 과장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간결한 투구 폼을 가지고 있고요. 뭐 컨트롤 제가 볼 때 완전 탑 클래스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유형도 아니고 근데 자꾸 이제 아무래도 비교를 하시는 게 감보아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감보아 선수랑 비교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물론 구위 자체 군 구속은 감보아 선수랑 아주 흡사해요. 아, 그래요? 평균 구속 똑같고 최고 구속도 사실 뭐 감보아 이상으로 좋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단 감보아 선수는 좌투수죠. 예. 예, 좌투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국내 좌투수 선발 가운데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지금 감보아거든요. 네. 예, 현재로서 기록상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라비토 선수는 최근에 올 시즌 역대급으로 외국인 선수 우완 투수 빠른 물 던지는 투수 많아요. 네. 폰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155km 이상의 최고 구속을 보여준 선수를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속 가치는 솔직히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선수도 커버라는 확실한 변화구 주무기를 갖추고 있고 최연적도 꽤 쓸만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일단은 이렇게 대체 선수로 들어왔는데 수준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다른 것보다는 네. 이적료를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선수한테 맞아요. 네, 지금 이적료를 투자한 게 조금 신기했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네. 것도 이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적률을 두고 데려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탐을 낼 만한 선수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이 선수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 꽤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만 달러 이적료를 냈고 보면은 지금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96마일의 싱커에 슬라이더까지 정말 만나기 싫었던 투수 디아즈가 말한 가라비토. 같은 팀이네요, 다행히. 네. 디아스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다행인 거죠. 우리 김혜성 선수가 한번 홈런 때리지 않았나요? 네. 네, 맞죠? 네, 몸쪽 공 붙인 거에 대해서 홈런을 맞아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야 김혜성한테 홈런 맞았으니까 국내 들어오면 뭐 막말로 네. 이거 호구다 막 이런 얘기하셨는데 뭐 그거는 뭐 네. 그렇잖아요. 뭐 얼마든지 뭐 한 시즌에 홈런 한두 개 치는 선수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어쨌든 모르겠어. 그거 공이고 잘 맞는 잘 맞으면 좋죠. 그건 뭐 더 좋은 거고 특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메이저리그 공인구보다 확실히 KBO 공인구가 실법이 더 도드라졌다. 맞아요. 예, 그거는 정말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변화구가 잘 채인다 이런 얘기는 정말 외국인 투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구 주무기는 커브입니다. 예, 커브기 때문에 커브의 각이라든가 떨어지는 그 낙폭이 더 날카로워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예. 근데 빠른 구속도 평균 구속이 149.9니까 뭐 150이라고 보면 되고 포심이. 그럼요. 그리고 최고 구속이 155.6km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종렬 단장이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올 시즌에 외국인 투수들을 보면서 빠른 공을 150 중반 이상은 던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KBO 리그에서 보면 늘 트렌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뭐 한동안은 자완 공은 빠르지 않아도 확실한 뭐 스위퍼라든가 이런 변화구 주무기. 네네. 한때 뭐 주키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커터를 잘 던지는 선수.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타 팀에서도 저런 선수 데려와야겠다라고 움직인 경우가 많은데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파워 투수들, 파워 투수들이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트렌드를 그대로 삼성도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딱 네. 그 파워 투수에 플러스 슬라이더, 그렇죠. 뭐 스위퍼. 예. 네, 요게 지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도 경험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7경기 뛰었죠. 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에서는 선발로 많이 뛰었다. 거의 대부분 선발 마이너에서. 네, 근데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저도 이제 올해 거기서 던진 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불펜 투수로 이제 선발로는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던지는 모습은 오케이 괜찮은 투수네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라비토 선수가 홈으로 쓰고 있는 라이온즈 파크에서 던져야 되는데 많은 경기를 대부분 라팍에서 던질 텐데 그럼 라팍에서 확실히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긴 하잖아요. 물론 네. 뭐 원정팀, 홈팀 다 많이 나오는 구장이긴 한데 어떨까요? 일단 가라비토 선수가 또 빠른 공을 던지고 또 변화구도 굉장히 좀 종류가 많이 있어서 네.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고전을 할까요? 고전할지 좀 궁금해지긴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결국은 이제 커맨드에 달려 있어요. 근데 파워상으로는 지금 KBO 리그 수준에서 완전 상위권이거든요. 네, 상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빠른 볼 투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투를 던졌을 때 빠른 볼에 한해서요. 던졌을 때 정타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공을 정확히 맞추는 확률이 떨어지고 좀 빗맞아서 이게 페어지로 날아갈 공이 아니고 파울이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빠른 볼 투수 선호하는데 이 선수가 저 말씀드린 핀포인트 컨트롤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볼넷을 마구 남발하는 투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저는 이제 ABS 존에 어느 정도 본인이 적응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글쎄요, 뭐 라팍이라고 해서 뭐 이 선수의 홈런이 크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확실히 외국인 선수는 그 적응력 그럼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 시즌 KBO는 ABS의 적응력 네, 이게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거기다 진짜 마음가짐. 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저 수도권에 그 팀. 수도권에 못 튀면 지금 마음가짐이 좀 마음가짐이 좀- 덜 돼가지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날 생각만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예. 화가 됐죠. 예, 네, 이제 그런 게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올 시즌 네. 지고 있는 대목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게 됐는데, 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려오기 전부터 사실 이 가라비토는 일본 야구도, 일본 NPB도 그렇고 KBO도 예전부터 좀 지켜본 선수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지금 리그에서 대륙에 가장 적합한 선수가 뭐냐면요. 네. 나이가 일단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에서 선발 경험이 풍부하고 메이저리그 잠깐이라도 좀 찍었고 아하. 이런 선수들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네. 내 나이상 네. 팀에서 콜업을 다시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보면은 데려오기가 그나마 용이한 거죠. 네. 그리고 데려와서 지금 뭐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KBO 리그에서 성공해서 유턴을 하는 선수들이 자꾸 소속들이 나오니까 본인들이 그런 기회도 살릴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면은 더더욱 아마 지금 딱 가라비토 선수가 네. 그 조건에 좀 많이 좀 근접해 있는 아하. 선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 95년생이에요. 네. 이 가라비토 들어온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네네. 김만정 기자님은 또 어떤 취재 내용이 좀 있을까요? 뭐 어디까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은 네. 어쨌든 제가 이 제목으로 뽑은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간보아 선수가 워낙에 성공적인 사례를 냈기 때문에 박지만 감독도 간보아 정도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데리고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뭐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는 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롯데가 데리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간보아 같은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지금 리그에서 만약에 또 다른 외국인 투수 교체 사례가 나온다면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 가라비토 선수를 데리고 온 것이 아무래도 올 시즌에 전반적으로 구위형 투수들이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한화 같은 경우에도 폰세 선수나 와이스 선수나 또 그리고 뭐 SSG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150 이상의 강속구를 내세워서 지금 다승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가라비토 선수도 이런 면에서 좀 영입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이 기존에 생각했던 투수 중 한 명이 또 메이저리그 빅리그의 콜업을
된 것 같고 그 다음 차순위로 데리고 온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빠른 교체를 통해서 지금 삼성으로서는 좀 이렇게 9위를 앞세운 또 다른 간부와 같은 사례를 좀 꿈꾸면서 좀 데리고 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으로서는 약간의 선발진이 지금 좀 위기인 상황에서도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가라비토 선수가 어떻게 연착륙하는지를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삼성 말고도 하나 역시 뭐 다른 팀도 역시 빨리 좀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으면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또 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경기 취재하러 가서 들었을 때도 김경문 감독이 언제 이 뭐 타자가 와서도 뭐 2군의 경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고 또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이 끊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네. 지금 발빠르게 좀 빨리 움직이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빠르게 움직이기도 했었고 이미 메디컬 테스트까지 치르고 이미 입국까지 한 다음에 공식 발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삼성 역시 좀 빠르게 발빠르게 결단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간보아 같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루틴이 그 숙여서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루틴은 없겠죠? 가라비토 선수가? 이 선수가 네. 주자 있을 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이 하나가 흔히 이제 그 투수 코치님들 좋아하시죠. 투구 폼이 간결해요. 간결하구나.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선수들은 그쪽에서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어요. 메이저에서 맥시멈 에포트 딜리버리라 그래가지고 힘 정말 빡 들어가서 던지는 선수들, 투구 폼에 힘을 많이 쓰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키킹은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요. 주자 있을 때도 키킹을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투구 폼이 간결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주자 견제라든가 이런 거에 큰 문제는 노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간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표가 나서 네. 그나마 저는 이게 빨리 잡아주긴 했는데 그래서 다행이고 또 하나는 간보 선수가 워낙 구위가 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KBO 리그에서 자완 중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것도 선발 투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으로 또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라비토 선수 같은 경우도 투구 폼상으로는 간부와 처음 올 때보다 걱정은 덜하고요. 그러면은 좀 확실히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가라비토 선수 이야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혹시 더 전해드릴 얘기 있으십니까? 네, 저 가라비토 선수의 이 그 계약 시의 소감이 좀 인상 깊었었는데요. 소감에 아예 나는 디아즈랑도 알고 후라도랑도 좀 아는 사이다 이렇게 좀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응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뭐 디아즈 선수나 또 후라도 선수랑은 뭐 엄청 가까운 정도 아니지만은 아예 소감에 디아즈 선수랑도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그만큼 좀 KBO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좀 이해도가 높을 것이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의 외국인 선수들이 이 적응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친분이 있었던 선수가 이렇게 기존에 자기가 가는 팀에 있다는 것은 가라비토 선수의 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지금 후라도 선수와 또 디아즈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라비토 선수까지 이렇게 세 명이 또 똘똘 뭉쳐서 또 좋게 적응을 하면서 성적으로 연결이 나면은 삼성이 좀 더 순위 올라가는데 좀 힘을 불어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요즘에는 이 SNS를 통해서 서로 선수들끼리 서로 먼저 미리 인사하고 막 주고받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프라도 선수도 텍사스 렌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게 팀까지 겹쳤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 생활을 같이 한 시기가 분명히 짧더라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프라도 선수가 먼저 메이저리그 올라가서 네. 한때는 또 선발로도 뛰었던 경험이 있는 건데 전 사실 프라도 선수가 처음에 이제 키우미로서 합류 제일 놀랐던 게 살 엄청 쪘네라고 놀랐었거든요. 네. 처음 올라왔을 때는 좀 호리호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운동 안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되게 노련해졌더라고요. 옛날에 좀 힘으로 좀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능구렁이처럼 던지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얽히는 인연들이 있을 겁니다, 확실히.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소감까지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좀 활약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또 간부화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 가라비토 선수의 활약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죠.